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입니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차 맞습니다. 마세라티 르반티 GT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마세라티 하면은 혹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인터넷 속에서 사실 이 마세라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세라티를 보면서 사실 상당히 이 마초적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쯤인가죠? 아마 그때 마세라티의 콰트로포르테 시승한 영상 저희가 여기다가 띄워드릴 건데요. 그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시승하면서도 느꼈었고, 그 전에 기블리 모델을 타면서도 느꼈었던 것이 이 파워트레인이나 아니면 패키징의 구성, 이러한 것들 모두 되게 상마초스럽다. 심지어 그때 콰트로포르테 탈 때 약간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름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에 오토홀드가 없었단 말이에요. 2억이 넘는 차에 오토홀드가 없다? 근데 왠지 마세라티라면은 야, 뭐 멈출 생각을 하고 있어, X나 달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차 역시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세라티의 공통적인 약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이 차량 타보면서 아, 역시 이 마세라티가 갖고 있는 마초적인 것들, 놓고 있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마초도 결국에는 이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세라티라고 하면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았던 이 하이브리드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시승기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직접 보닛을 열고 이렇게 보여드렸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보닛을 까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르반떼 보닛인데 뭐가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엔진 커버가 상당히 V6형의 엔진 커버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은요, 직렬 4기통의 2000cc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터보가 과급기가 붙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전장이 5m가 넘어가고요, 휠 베이스도 3m가 넘는 차예요. 국산차로 따지자면은 현대 팰리세이드의 전장하고 휠 베이스보다 크고 무게도 2240kg 정도 되는 상당히 무거운 차량이란 말이죠. 물론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330마력 정도가 되긴 하는데, 사실 타기 전부터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기통 2.0L 마세라티가 이 파워트레인 궁합 과연 이 차량과 잘 맞는가? 과연 마세라티의 그런 마초적인 감성을 해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차량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보닛 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량 직렬 4기통의 2000cc 터보의 하이브리드를 물린 유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그냥 뭐 하이브리드 떼고 뭐 그렇게만 보면은 또 말리보도 직렬 4기통 2.0에 터보 엔진 들어가잖아요. 야씨, 그런 배기량의 그런 4기통에 막 이러한 것들이 마세라티에 들어간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차쟁이들은 이거를 말세라고 했을 거예요. 세상 말세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차량을 실제로 타서 엑셀레이터를 밟아보면은 좀 차가 무겁게 나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제원상의 마력이 330마력이고 토크가 40kg 포스미터가 넘어가기는 하지만요, 운전하면서 아무래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차량에는 크게 드라이빙 모드가 2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내가 차에 타서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주행 모드고요, ICE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 ICE 모드는 여기서 더더욱 조용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ICE 모드를 켜게 되면은 이 변속이 되는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지고 차량이 훨씬 더 조용해져요. 이럴 때는 차량의 출력이 조금 더 적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기아 차량 타면은 그 있는 주행 모드 중에 에코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차량의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스포츠 모드를 누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조그만한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차량의 반응이 어떤지 살짝 보여드리면요,
스포츠 모드에 들어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나 마세라티야 라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신의의 ZFZ 8단 자동 변속기 그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일반적인 주행 모드로 돌아왔는데,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에는 약간 묵직한 가속감과 이 차량 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잖아요. 상당히 나긋나긋한 승차감, 언제 변속이 됐는지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해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1억대가 넘는 차량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워낙에 고속주행감이 안정적이고 부드럽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올라도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감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기판을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 중이라서 가끔씩 놀랄 때가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차량의 경우 당연히 마세라티답게 차량의 엔진 소리가 좀 더 이 안으로 실내로 운전석으로 유입되는 느낌은 있어요.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는 배기 쪽 사운드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평범한 것보다는 살짝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되게 무난한 엔진 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서 약간은 실망을 하게 되죠. 아니 이게 마세라티라고? 내가 알던 마세라티는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차량 ISG가 달려져 있어요. 아이델링 스타뱅고가 달려져 있단 말이죠.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규제도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세라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마세라티가 굳이 2.0L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은 것도 그러한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ZF의 8단 자동 미션은 정말 패들 시프트에 손만 갖다 대도 작동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변속 속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고RPM 영역에서 이 변속을 위해서 패들 시프트를 칠 때마다 이렇게 뒤에서 탁 하고 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달릴 것을 운전자한테 요구를 하죠. 고회전 영역에서 운전자가 엑셀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차량 소통량이 많아서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극적인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세라티 특유의 배기음이 같이 나면서 야 진짜 이게 마세라티구나 하는 느낌이 들긴 들죠. 다만 아쉽다라고 하면은 이 배기음이 옛날만큼 못해졌어요. 이 환경 규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배기 규제, 이 사운드 규제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쉬운 거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마세라티 감성의 50% 이상은 이 배기가 해냈었는데 말이죠.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줬었던 이 에어 서스펜션이 이 스포츠 모드와 더불어서 서스펜션 세팅을 스포츠 모드로 단단하게 묶어놨을 때 도로의 정보 등을 상당히 잘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주 땅에 바싹 붙어가는 듯한 그러한 날것의 느낌을 보여주진 않지만 운전자한테 필요하겠다 싶은 노면의 정보들은 다 전달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한 차선 변경을 했을 때에도 확실히 차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스티어링 휠을 쳐주는 타각에 대해서는 그만큼 명확하게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주행 모드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리고 서스펜션도 일반적인 모드로 두니까 차량이 다시금 약간 얌전해지는 평범한 SUV를 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돌아왔는데, 반자율 주행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도 그렇고 뭔가 좀 마세라티한테 다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들 같긴 한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도 달려져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서 다 발을 뗀 상황이고요. 가속이나 감속에 있어서 운전자가 피로도를 느낄 정도로 뭔가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이 도로가 살짝 굽었는데 여기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놨을 때 경고가 상당히 빨리 개입된 편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 약간 마세라티의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야 씨 너 뭐해? 운전에 집중 안 해?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차선유 중앙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차폭이 또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은 이 차가 차선 하나를 통째로 먹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차선 중앙을 깔끔하게 잘 물고 가준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를 제가 듣지 않고 계속 손을 놓는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자율 주행이 풀어지면서요, 순식간에 브레이크를 팍 하고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등짝 스매시를 팍 갈기면서 너 이 새끼 똑바로 안 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경고를 해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살짝 놀랬어요.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뒷좌석 느낌이 좋은데요? 좋다고요? 네. 드디어 뭔가 마음에 드는 차를 찾았어? 땅이 안 느껴져요 잘. 에어 서스펜션의 맛을 알아버렸구만. 어쨌든 2리터긴 하지만 330마력이 넘는 최고 출력을 뽑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로 괜찮긴 한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좀 연비를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연비가 생각만큼 안 나온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4기통 감성이 마세라티 감성하고는 안 맞아요 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어쩌고 막 그래도 마세라티의 느낌은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 시에 좀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듯한 풍절음이 어디에선가 들리기는 하는데, 가격대나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마세라티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인데, 센터 디스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디자인들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르반테뿐만 아니라 기블리도 그렇고 꽈트로포르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내비게이션을 보려면은 이 시야가 한참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엔 별도의 HUD가 없다 보니까 사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기는 해요. 시선을 한참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1억대가 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차량 타보면은 그래도 이런저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고스트 클로징, 바우앤 윌킨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져 있고,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정작 이런 센터 디스플레이의 위치에 비례해서 HUD가 없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조금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링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차량이 계속 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240kg가 넘고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인데, 특히 고속도로 진출입로 램프 같은 곳에서 일부러 속도를 조금 내면서 돌려봐도 차량이 진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달리는 거는 진짜 잘하는구나 마세라티가,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도 살짝은 무거운 편이고요. 브레이크의 담력 역시도 살짝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그렇게 이질적인 느낌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브레이크가 좀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는 느낌은 있어요. 거의 무게로만 따지자면은 요즘에 나오는 웬만한 무겁다는 전기차만큼의 무게니까요. 네,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도 있는데, 주말을 껴서 이 마세라티 르반테 GT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봤습니다. 태안에도 다녀왔으니까 나름 장거리 주행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사실 이 차량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이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는 분과 이 차량을 추천드릴 수 없는 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명확하게 이 차량이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을 추천드리는 분, 이 차량의 가격이 한 1억 2천 정도 된단 말이죠. 1억 초중반대에서 내가 이만큼의 거금을 투자해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를 사고 싶은데 좀 유니크한 차를 사고 싶어, 남들과 같은 차 타고 싶지 않아, 벤츠, BMW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심지어 포르쉐 카이엔도 너무 많이 돌아다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세라티만큼 유니크하고 디자인도 보면요, 제가 이 차량 4일 동안 탔다고 했잖아요. 지금 에어 서스펜션으로 전고 최대한 낮춰놓은 거거든요. 아침에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야, 차 이쁘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마세라티 특유의 그 약간 그 운전자한테 불친절한 것들 몇 가지 있어요. HUD 빠져 있고 뭐 C타입 충전 단자 이런 것들 없고 수납 공간 조금 부족하고 이러한 점들이 있지만, 프리미엄 브랜드가 갖춰야 될 만한 그러한 점들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고 상당히 운전할 때도 내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는 거죠. 뭐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 달린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동차를 타보면은 무슨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도 뭐 가끔씩 하시곤 하시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느 정도 스포츠성에 기반을 둔 브랜드다 보니 이 핸들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빛을 발해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SUV로서의 나름의 괜찮은 승차감은 내준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차량을 추천드리기 좀 어려운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나는 옛날부터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가 너무나 궁금했어. 레이싱 혈통을 담은 이탈리안 스포츠카 브랜드로서 이 마세라티가 어떤 차인지 궁금해. 근데 SUV는 타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 르반떼 GT 하이브리드 사지 마십시오. 제가 알던 그 마세라티의 감성하고는 솔직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직렬 4기통의 2000cc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성능이 떨어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재원표를 비교하셔도요, 위에 있는 V6 모델하고 최고 출력이라든가 토크라든가 제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싼데 이 차량 구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니요, 1000만 원 더 주시고요, 모데나 구입하시는 게 제 생각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기통 2.0, 4기통 엔진이기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기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전 질감,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V6, 우리가 6기통 하면 생각나는 것들 어떤 거 있나요? 상당히 매끄덩하게 가는 그러한 엔진 회전 질감과 특히 고회전 영역에서 상당히 날카롭게 파고드는 듯한 그러한 느낌들. 근데 이 차량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쉽게도 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마세라티를 진짜 작정하고 타보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사실 이 차량을 조금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V6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사실 1억이 넘는 차인데, 이 가격대에서 2천만 원 차이는 저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2천만 원 더 투자해서 V6 모델을 타시는 게 마세라티를 타고 싶은 분들한테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특히 뭐 연료 효율이 좋고 연비가 좋고 이러한 것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정부, 태안, 의정부 이렇게 왕복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9.6km/L 찍혔거든요. V6도 그 정도 연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성능을 쥐어 짜내는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9km/L대 연비를 어쨌든 하루 종일 운전해갖고 달성을 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풀악셀 한 서너 번만 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연비가 8km대로 떨어집니다. 이 차량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해서 연료 효율 생각하고 사시면은 낭패 보시는 겁니다. 이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는 연비 향상보다는 2.0L 터보 엔진에 조금 더 출력을 부여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는 생각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브랜드의 색 자체가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마세라티라는 차를 너무나 좋아해요. 사실 이 차량을 마세라티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사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이 담당자분께서 저를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환경 규제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고 탄소 중립에 대한 니즈가 워낙에 커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마세라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엔진을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진짜 마세라티의 소울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것보다는 환경을 조금 더 해치더라도 V6 모델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과 행사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